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세계로병원 김지영 원장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가셨다가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절제술이냐 봉합술이냐 어떤 게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정재훈 병원장님과 함께 두 수술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드리는 정재훈 원장입니다. 병원장님, 반월상 연골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좀 잘 파열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무릎 모형인데요. 무릎을 열면은 주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반월상 연골이에요. 이쪽에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역C자형으로 있는 게 반월상 연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다니고 그러면 충격 흡수도 좀 해주기도 하고 무릎의 안정성을 더 보태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반월상 연골이고, 반월상 연골은 여기 모형을 보시면 한번 이해됐을 텐데,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여기가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뭐 비틀린다랄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이 조직학적 구조를 보면 결이 있어요. 이렇게 결이 있어 결 따라서 찢어져요. 그래서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활동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쪼그려 앉아 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비튼다랄지 이런 동작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찢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동작이 있겠어요? 뭐 쪼그려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걸어가면서 밭을 맨다. 그다음에 농구, 축구 같이 뭐 이렇게 과격한 회전 피버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활동을 할 때랄지, 또 어떤 경우는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경우에 되게 연골이 찢어지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그 조직, 결 사이가 약해져 가지고 반복되는 어떤 미세한 충격들이 쌓이다 보면 조금 찢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파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월상 연골 파열이 좀 다양한 상황에서 생길 수가 있네요. 파열이 됐다고 해서 그렇지만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이 고민이 많으세요. 다른 데서 연골이 파열됐다고 그러는데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선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연골 파열이 확실하면은 수술하는 게 원칙이다. 파열이 뭐 텍스트에는 1cm 미만으로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찰해 보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임상적으로 연골 파열이 확실하고 통증이 있으면은 수술하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안 좋아질 것이니까. 연골 파열이 있는데 나는 뭐 증상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수술을 권하지 않아요. 우선 관찰해 보다가 판단합시다 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연골 파열이 진짜 있냐 없냐에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영상학과 원장님들이 MRI 판독을 할 때 예민하게 판독을 해줍니다.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조금 파열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되게 해놓으면은, 그걸 파열이라고 이제 일반 정형외과에서 설명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파열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수술 권유는 안 하고, 그런 분들 많이 오거든요. 고민하면서 오시면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술할 경우가 아니다. 파열도 이건 좀 애매한 것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선 파열이라고 진단을 들었을 때 그게 진짜 파열인가, 수술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확실한 파열인가, 이걸 확인을 하고, 파열이 확실하다, 통증이 계속 있다, 상당 기간 치료했는데 안 좋아진다, 그러면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방법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많고, 결국에 가서는 수술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 아프다는 것은 그 파열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파열이 있으나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파열이 있는데 안 아프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보류하고 경과를 관찰해 보는 게 낫죠. 네, 파열이 실제 있는지, 그리고 증상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절제술과 봉합술, 이 두 수술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만 용어만 봐도 좀 짐작할 거예요. 네. 절제술 하면은 우선 반월상 연골을 다 드러내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건 아니고, 파열돼가지고 너덜너덜한 부분을 다듬어낸다, 이게 절제술이고, 봉합술은 그대로 말대로 꼬매주는 거예요. 봉합해주는 건데, 그 아무데나 꼬맬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차이가 있고. 그러면은 어떤 수술이 더 좋은가요? 너무 단도직입적인 질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무릎이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겠어요? 봉합. 봉합이죠. 대부분 환자분들이 봉합을 정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다 봉합이 되는 건 아니라서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합이 좋은데, 봉합은 또 나름대로 또 불리한 점도 있고, 또 잘 선별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각각 어떤 상황에서 시행을 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봉합술은 일단 꼬매주게 되면 조직이 나아야 되잖아요. 네. 치유가 돼야 되는데, 반월상 연골이 혈액순환에 좋은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래요. 이게 지금 연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혈액순환이 여기 이제 관절벽, 관절 막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그런데 폭의 3분의 1 정도까지만 혈액순환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깥쪽에 찌를수록 혈액순환이 좋아서 봉합을 해줬을 때 유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이 파열처럼 바깥쪽이 길쭉하게 찢은 파열, 이것이 봉합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 가장자리 있죠. 이쪽에는 혈액순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꼬매줘도 피가 안 통하면 치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찢어졌다 할지, 이것처럼 이렇게 아까 절제한 수술 봤잖아요. 이렇게 찢어진 경우는 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봉합한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안 붙어가지고 괜히 고생만 하고 또 제거술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봐서 해야 되고, 요즘에 근데 이제 상당히 봉합술을 일반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MR을 보고 봉합한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와요. 근데 물론 MRI도 이렇게 상세하게 보긴 해도 MR로 실제로 파열 양상이랄지 봉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다 알기가 어려워요. MRI를 보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죠. 아, 이건 봉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최종적인 판단을 수술할 때 관절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많은 환자분들이 봉합하기로 했다라고 오신 분인데 실제로는 봉합하기는 어려운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어쨌든 시청자분들께서는 봉합은 관절경 하면서 들여다봐가지고 이렇게 아까 검사하는 도구 있다 그랬잖아요. 떠들어 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다 자세히 검사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파열된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그곳에 이제 혈류가 있는지가 봉합 가능 여부를 좀 결정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병원장님, 그럼 그 수술 후에 이제 재활 과정에는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절제술하고 봉합술의 가장 큰 차이가 재활 과정이에요. 절제술을 하면은 그냥 걸어 다니면 됩니다. 물론 이제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 안 되고 염증도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무리하게 다니면 안 되고 그냥 걸어 다니게 해요. 절제술. 봉합술은 봉합을 하려고 하면 그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막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해보고 막 걸어 다니면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도 쳐야 되고 부목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목발 쥐고 다니기도 하고, 타입에 따라서 체중발을 엄격히 이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딛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이제 의사 지시에 따라서 최소한 6 내지 8주 정도 그거를 해야 돼요. 일반 직장 생활을 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봉합을 한 경우는 그걸 감수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뭐 근력 운동을 한다랄지 이런 것은 똑같고요. 그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봉합할 수 있는데 나 직장 문제랄지 이것 때문에 봉합술을 못 하겠다. 그래서 나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절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들 수는 없으니까. 네. 절제술이 오히려 빠른 복귀가 가능하고 봉합술은 연골이 좀 붙는 시간이 필요해서 재활 기간이 좀 길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두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에는 좀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가면서도 제가 반월성 연골의 역할 설명할 때 충격을 흡수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절제술을 해서 반월성 연골을 다듬어 내면은 이게 걸어다니면 위아래 연골들이 좀 부딪히는 그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월성 연골이 정상인 사람보다 절제술을 한 사람들은 충격이 커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관절 연골이 망가질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관절 연골이 망가지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취미를 막 마라톤을 한다랄지, 등산이 취미랄지, 뭐 축구처럼 둥둥둥 뛰는 이런 취미랄지 이런 것을 안 가지는 게 좋고, 걷는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취미로 해가지고 막 너무 무리하게 걷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걷는 것까지 제한하고 뭐 걸음걸이를 많이 걸으면 내가 관절염 와 안 걸어야지, 이건 아니고 취미생활을 할지 이런 걸 장기간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절제술일 때. 봉합술은 봉합해서 그게 이제 유압이 됐다고 해서 유압이 또 완전히 100% 딱 처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유압이 돼도 조금 안 아플 정도, 그다음에 조금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전번에 그 연골이 잘 파여지는 그런 포지션을 자주 취하다 보면은 또 파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수술해야 되잖아요. 축구, 농구 막 이런 것들 스포츠할 때 쪼그라들 때 많이 한다를 이런 것 등등을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좋죠. 네, 절제술은 장기적으로는 관절염이 좀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봉합술은 재파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만약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초기 1, 2년, 3, 4년은 좀 이제 생략을 해도 되는데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됐으면은 한 번쯤 이제 해마다 가서 엑스레이 찍어서 관절염이 왔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나이에 20대나 뭐 이렇게 바깥쪽 외측 반월성 연골이 파열돼 수술했다, 이런 경우는 관절염이 특히 잘 옵니다. 얘기한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작은 뼈 있는 쪽이 바깥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조금 볼록해요. 여기 뼈가 이렇게 좀 볼록하니까 좀 더 충격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오목해서 이렇게 딱 맞으면 좋은데 바깥쪽이 그래요. 그래서
바깥쪽에 반월성 연골 파열로 봉합을 하든 절제를 하든 간에 수술을 한 사람들은 특히 관절염 발생에 많이 주의를 해야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20대에 외적 반월성 연골 수술한 사람들은 거의 40쯤 되면 관절염 있는 수가 많더라. 어떤 병원에 이제 안 아픈 사람 안 아끼고 아프신 분들이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바깥쪽 연골 수술했을 때는 특히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만약에 내가 오다리가 있는데 안쪽에가 관절염이 생긴 것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절골술, 김정은 원장님도 아시죠?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절골술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봉합술에서 한 사람들도 아무래도 관절염 면에서는 불리하긴 해요. 파열이 없었던 사람보다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무리하게 안 해야 되고 재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봉합술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좀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MRI 찍어서 파열을 바로 가서 확인해야 돼요. 새로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확인해서 그 MRI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될 거예요. 네,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기고 있는지 조기에 병원에 내원해서 검진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병원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월성 연골 파열은 이제 젊으신 분들 꽤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반월성 연골은 관절의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초기에는 반월성을 제거해도 된다고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막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기왕이면은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활동 관리 같은 거 잘 하시되,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은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나 지금 들은 여러 가지 내용대로 잘 관리해 나가시면은 사실은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좀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반월성 연골 파열 시의 절제술과 봉합술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정재훈 병원장님께서 직접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